지금부터 재료의 혼합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밀봉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용기에 밀봉 테이프를 제거하면 개봉 표시가 나타나며 밀봉 테이프를 다시 붙이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개봉 표시가 손에도 묻어나는군요. 뚜껑에 붙어있는 내용물도 다 필요합니다. 알뜰하게 챙겨 사용합니다. 포장 용기 내에서 제품은 층을 이룹니다. 수분, 즉 액체는 하단부로 가라앉고 진공 상태의 구형 조성물은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용기의 상층 부위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재료를 혼합할 때 용기의 내용물을 상하 좌우로 섞어 주어야 합니다. 제품 생산 기간이 경과된 제품일수록 내부에 형성된 상부 부유물은 굳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제품의 자연스러운 특성이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물 혼합을 쉽게 하기 위해 상부 부유물을 아래로 눌러 가라앉혀 섞어줍니다. 이렇게 말이죠. 각자 편한 방법대로 섞어주면 됩니다. 내용물이 약간 흘러나왔군요. 여기 윗부분에 쌓인 고형물이요. 이제 본격적인 혼합 과정을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혼합 믹서의 회전 속도입니다. 회전 속도는 분당 150회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목적에 적합하게 제작된 믹서를 사용한다면 쉬운 일이죠. 속도계를 맞추어 작업하면 되니까요. 보시다시피 하단부의 수분이 보입니다. 육안으로 잘 보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굳어있는 재료의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단에 고여있던 수분이 섞여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골고루 혼합하기 위해 용기 내벽 부위에 아직 굳어있는 내용물도 섞어줍니다. 믹서 작업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최근 생산된 제품이라면 상부에 고형층이 없으므로 1, 2분의 믹서 작업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제품이 생산 기간 어느 정도 경과되었다면 약간 더 믹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시간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용물이 밝은 크림색을 띠기 시작하고 믹서 작동을 중지해도 이 색이 유지된다면 충분히 교반된 것이니까요. 밝은 빛을 띠고 덩어리진 부분이 완벽히 사라졌다면 도색을 위한 준비가 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밝은 빛깔을 보입니다. 용기 내벽에 덩어리진 내용물을 조금 더 섞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층부에 결정화되어 부유된 내용물 덩어리가 남지 말아야 합니다. 수분 보충이 필요한가요? 현재 내용물에는 수분 보충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증류수와 수돗물을 희석하는데 깨끗하기 때문에 조성물에 대한 어떤 실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수분을 보충하지 않지만 수분 보충은 장비 펌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것입니다. 작업 당일의 날씨와 도색 표면의 온도, 그리고 대기 중 습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농도를 선택합니다. 현재는 비가 간간히 내려 습도가 충분하고 제품의 생산 기간도 최근이므로 수분 보충은 하지 않겠습니다. 수분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품의 높은 친수성을 고려하여 100mg 정도의 소량씩 보충해 줍니다. 왜냐하면 20리터 용기에 100g의 수분을 보충할 경우 농도가 눈에 띄게 낮아지는 것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금씩 수차례에 걸쳐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용기 내벽까지 모두 잘 혼합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섞습니다. 상하 좌우로 섞어주면 도색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선형으로 움직여줍니다. 믹서의 회전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세하지만 세라믹 볼의 구조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그렇습니다. 이제 믹싱이 끝났습니다. 도색 펌프에 연결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펌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용기에 주둥이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펌프를 작동시킵니다. 도색 펌프의 압력은 80바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세라믹 볼 성분이 부서지면 고가의 도료가 일반 페인트로 전락합니다. 꼭 지켜주세요. 펌프에는 필터가 필수품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필터는 배출관 앞에 리시버, 즉 응축 용기에 있습니다. 또 다른 필터는 주둥이 끝에 있으며 굵은 메쉬와 같습니다. 모든 필터를 펌프로부터 분리해냅니다. 도색건에도 필터가 있습니다. 여기 이 도색건은 필터가 없는 제품입니다. 호스에 손잡이에 연결된 제품일 경우 필터가 손잡이 내부에 있습니다. 이 경우 필터를 분리합니다. 필터 처리는 완료. 이제 전원을 켭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펌프 자체에 텀블러 스위치를 켭니다. 이제 도료를 펌프로 순환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손잡이를 하단부로 향하게 합니다. 화살표가 아래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도료는 펌프 내를 순환하게 됩니다. 화살표가 파이프, 즉 용기를 향하는 아래를 가리키면 펌프 내 순환을 뜻하게 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원에 연결되었고 텀블러 스위치도 켜놓았습니다. 압력 조절기를 약간 돌려 펌프를 작동시켜 피스톤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리턴 호스에 도료가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일정한 양의 도료가 연속적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펌프 내부의 공기가 모두 제거된 것입니다. 속도를 조금 올려줘도 무방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료가 일정하게 흐릅니다.
펌프 내 공기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속도를 낮추어도 일정한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제까지 펌프 내 공기를 제거한 상태를 보여드렸고 펌프에 도료가 공급된 상태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펌프 스위치를 도료 공급 모드로 전환하면 도료가 호스를 통해 도세건으로 공급되게 됩니다. 노즐에 대해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노즐에는 세 가지 표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표시인 숫자는 분사 각도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자면 3에서 5 표시는 분사각 30도에서 50도를 뜻합니다. 나머지 두 가지 숫자는 노즐 직경을 표시합니다. 19에서 23 표시는 노즐 직경을 말하는데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이것은 319인치 per 100에서 523인치 per 100입니다만 밀리미터 표기로는 바꾸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В этих промежутках мастер выбирает,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задачи, необходимое и удобное для него лично сопло. Перед началом работы 도색 작업 전 시험 도색을 실시합니다. 도색 호스나 도색건에 남아있는 이전의 수분을 제거해 줍니다. 알맞은 도료의 농도와 노즐의 선택을 위해서도 시험 도색을 실시합니다. нужной консистенции материала, понять, какая консистенция у нас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в аппарате и в пистолете находится. Для этого мы и делаем пробные выкройки. 시험 도색은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실시합니다. Которое не жалко, потому что, как мы сейчас видим, уже материал потек как раз по этим именно причинам. 현 도료 상태는 적당한 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도료의 목적인 거친 표면, 즉 녹슨 표면에 도포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Очень ржавую поверхность, потому что это модификация Корунд Антикор, которая как раз-таки разработана нами для именно очень ржавых поверхностей. Обратите внимание. 주목해 주십시오. 여기 이 표면은 산화가 상당히 진행된 표면입니다. 이 경우 샌드페이퍼나 와이어 브러쉬로 표면의 녹을 제거해야 하는데 넓은 면적을 작업할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작업 도구로 표면에 떨어져 내리는 부스러기들을 정리해 줍니다. 이 과정만 거치면 이처럼 심하게 산화된 표면이라도 본 제품을 이용하여 도색하면 됩니다. 단 안티컬 코런드 50대 50 비율로 초벌 도색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모두 잘 알고 있으므로 제어는 생략하겠습니다. Корунд Антикор, разведенный в пропорции 50 на 50 воды. Мы не будем этого делать, потому что это, в общем-то, понятен процесс. Мы сейчас положим... 지금 매우 얇은 막으로 도포하려 합니다. 초벌 도색을 하지 않을 경우 50대 50 비율 제품보다 약간 낮은 농도로 도색합니다. 거친 표면에 얇고 고른 막을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보여드리죠. Что я сейчас и покажу. 현재 도색한 표면은 알맞은 빛깔과 얇기를 보여줍니다. 도색 표면의 두께를 측정해 보여드리겠습니다.
0.2mm로 예상되는데요. 도색 측정 장비로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 장비는 도색 표면이 마르기 전에 사용해야 합니다. 서둘러 측정해 보겠습니다. 최대 두께의 도색 표면은 270미크론이며 중앙의 작업 부분은 0.2mm로 측정됩니다. 좌측과 중앙 그리고 우측 부위는 육안으로도 두께의 차이가 느껴지지만 현재는 시험 도색이므로 의미를 두지 않겠습니다. То ничего страшного. В общем, толщина сейчас 275 микрон составляет в середине. Здесь она будет,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0,2. 도색 작업 사이에 공배 시간이 길어질 경우 펌프에 위치한 보조원은 도료가 굳지 않도록 저어주어야 합니다. 5분 이상 펌프 도색이 멈춰질 경우 도료를 밟고 빛나는 크림색이 나도록 추가 믹싱해 주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노즐이 막혔습니다. 이런 아주 막혀버렸군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노즐을 개방하고 되도록 도색하던 표면을 향해 도색건을 쏘아줍니다. 한 번만에 다시 노즐이 뚫렸군요. в обратную сторону и пробиваем его, то есть выстреливая в обрат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желательно в сторону поверхности, на которой мы наносим материал, чтобы не поливать все вокруг дорогостоящим материалом. То есть вот одного выстрела достаточно, чтобы у нас опять пошло сопло. 다시 노즐이 막혔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흔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노즐을 개방과 폐쇄를 반복하여 일정한 분사가 되도록 조치해 줍니다. 지금 도포가 모자라게 된 부분에 보충 도색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략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대략 350미크론이 도포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혀 준비 단계를 거치지 않은 도색 표면에 대한 작업이었습니다. 도포막을 형성하는 재료의 최대 도포막 두께는 0.5mm입니다. 건조에 필요한 시간은 하루이며 날씨와 상관없습니다. 즉 기온이 50도이더라도 하루의 건조가 필요합니다. Межслойная сушка составляет одни сутки, и этот параметр нарушать ни в коем случае нельзя,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емпературы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даже если вокруг плюс 50, все равно только сутки.